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진행되기를 바랍니까? 가게에 가면 많이 써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시작은 낮은 데서 그러나 올라가는 이런 삶을 원하죠. 그런데 누구나 바란다고 이렇게 됩니까?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굴곡진 인생을 사는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승전결, 이 소설 진행처럼 절정에 이르렀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여러 번 있는 사람도 있죠. 작게 보면 오늘 하루, 어제 눈이 오고 운전하는 것만 해도 전쟁이죠. 그런데 길게 보면 인생을, 올라가는 인생,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내려가기만 하는 인생, 굴곡 많은 인생, 소설의 전개처럼 발단, 전개, 위기도 맞고 절정, 대단원, 그렇게 막을 내리는 인생도 있죠. 이 인생을 많이 원하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하기를, 재산도 주식도 내년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인생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죠. 그런데 노후에 불행하면 더욱더 서글프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먼저 고생하고 젊어서 고생하고 나중에 즐기자, 늙어서는 행복하자. 한자로는 선우 후락 그러죠. 먼저 근심하고 걱정하고 뒤에는 즐기자. 이 인생을 선인들은 좋은 인생으로 봤습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도전하기보다 방어하고 안전하게 가고, 공격하기보다도 역시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지, 젊을 때처럼 나이 들어서도 건강도 뒷받침 안 되는데, 그리고 소비할 곳은 많은데 무리한다면, 또 항상 내 인생은 잘 나가 해서 금리는 항상 0%야 1%야 그러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최악에 대비하지 않아서 꼰대들이 오히려 잘 나간대요. 꼰대들은 코인 모르잖아요. 코인 투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그룹에 속하는, 약 부자 한 1%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코인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코인을 투자한 사람들이 한 5% 안팎밖에 안 된대요. 5%에서 한 7%. 뭐 재미로 읽히느라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부담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주 살잖아요.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학 교수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50년대부터 시작해서 강홍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홍모,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강홍모 전주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지방에 가면, 대구에 가면 대구대가 있고, 대전에 가면 대전대가 있고, 강릉에 가면 강릉대가 있고, 되게 그 지명을 딴 대학들이 있습니다. 군산에 가면 군산대 있는데 그거는 물론 국립인데, 사립대학교 전주대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강홍모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1921년에 태어난 이 사람은, 또 지방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명문들이 있잖아요. 여기 전주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명문은, 중학교는 북중. 제가 신흥중에 잠깐 있었는데, 신흥중이 북중보다 올해는 됐는데 지금 한 120년 넘었나? 아주 일찍 세운 중학교인데 북중이 생기면서 국공립을 또 그렇게 선언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호들은, 전라북도 토호들은 북중 전고 출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북중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 가서 경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메이지대로 유학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로 보자면은 북중 전고 라인은 아니죠. 그런데도 전주대를 세운, 최고의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은 대학에서는 전주대 강홍모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신흥고랑도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 유명세를 타는 곳은 상상고잖아요. 전주에. 상상고는 홍성대가 세웠습니다. 수학의 정석,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강원을 이렇게 메이지 유학까지 한 사람으로서 서울에서 역시 만난 김삼순. 이 사람도 역시 동경전문학교던가요? 일본 유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강원문은 도청에, 그리고 그 부인 김삼순은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에서 끄트머리 서문 신흥중하고 이렇게 맞선 곳인데 전주 안 사는 것은 전라 가명이다, 한옥마을이다, 거기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서문교회 그랬겠죠. 그 서문교회에서 또 이렇게 분파를 시켜가지고 남문교회를 세웠는데, 그 남문교회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고아원이라든가 또 이렇게 야학 같은 걸 가르치는 그런, 낮에는 공무원, 저녁에는 교사 생활을 했던 거죠. 거기 남문에서 영생. 그래서 이 전주대가 본래는 지금 신동아 학원인데 본래는 영생 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장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영생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문교회에서 야간 이렇게 중학과정, 고등과정 이런 걸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막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학교를 인가를 내요. 역시 남문교회에서. 그런데 52년에 영생학원입니다. 그게.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거 한 살림 못하겠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도청에 다니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가는데,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부인은 교편이니까 지금도 이런 정도의 부부 교사만 해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초인류들끼리 만난 거죠. 전주에서는 특히. 근데 기도하고 기도한 속에서 도청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 한옥마을 노송동입니다. 노송동에 전주 공전자리를 알란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천주교 전주교 교군가가 들어와 있던데, 나가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54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철상이라는 자기와 도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부친이 이석한인 사람이 간납대라는 곳인데 3만 6천여 평이나 되는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그러니까 일부는 뭐 매도 넘기니까 사고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빌리기도 하고 임대 주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부지 놓고도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모하고 이렇게 송사를 한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전주대가 사립이고 저 익산에는 원광대가 있고 또 삼례에는 우석대가 있습니다. 우석대는 이제 지금도 이사장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아무튼 이 송사로서 유명했는데, 사립학교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런저런 인사 문제, 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송사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강옥모도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54년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64년에는 영생대 야간. 근데 영생대 야간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주 학력 없는 중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자격시험 봐가지고 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나와가지고 자격시험 봐서 되는 수도 있고, 박정희처럼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 된 사람, 보통학교 교사 된 사람은 초인류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특히 상고라든가 뭐 이렇게 농고 나온 사람들이 양성소 이렇게 몇 달 해가지고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64년에 설립된 이 영생대 야간은 뭐 밤중에 빛이었죠. 달이었죠. 그래서 이게 대박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76년에 공전, 그 다음에 이제 주관도 세우고 70년대에 이렇게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공전이 있지, 야간이 있지, 주간대 있지, 거기에 중고도 있었습니다. 영생, 중고, 남녀 뭐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는데, 중학교는 폐지하다가 그럽니다. 36,000평이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학생을 받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70년대까지는, 즉 54년 이제 뭐 교사 신축하고, 그러니까 나이는 뭐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사표 쓰고 나왔으니까 저는 39살에 학원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뭐 평균 연령도 짧고 그러니까 아무튼 30대에 시작해서 이렇게 50대, 60대 초반까지 80년대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80년에 이 교사가 너무 좁다. 그래서 이거 이제 중고등학교하고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전문학교하고 분리한다든가 대학이 분리한다든가 해야 되지 같이 못 있겠다. 그 틈에 또 82년에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80년에 지금 효자동으로, 아마 지금 전주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 80년대 이후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벌써 42년 전 얘기니까 효자동서 다녀서 옛날 그 영생대가 출발한 곳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걸 여행이라도 해야 되지 학생들이 일부러 그걸 하겠습니까? 전주대는 효자동이라는 곳이고 저쪽 김제청 쪽이든가요?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평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주하면서 너무 그동안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잘 그 법적인 것 살피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자금난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사가지고 신축 건물을 올리는 데까지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이게 민주화되면서 80년대부터 그 너무 독단 경영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공전하고 이렇게 그 대학이 섞여 있는데 공전 친구들하고 서로 알력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문제. 그래서 공전이 이전하려고 할 때는 그런 반대 때문에 이전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법적인 문제와 하여간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가지고 이 부지가 거의 도심에 있으니까, 한옥마을 근처니까, 한옥마을에서 뭐 지금 여행하는 한옥마을에서는 꽤 떨어진 곳이지만 거기서 이렇게 큰 길 건너가지고 병무청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데, 전주 아닌 사람들은 뭐 막연하겠지만 아무튼 도심에서, 지금도 이제 옮긴 곳이 도심 됐지만 그때 옮길 당시로서는 부도심으로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면, 도심에 있는 것을 팔면 외곽에 있는 땅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생각대로 하면. 지금까지 해온 승승장구 연전연승한 것으로 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집 사고 파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영끌족들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것만 팔면, 이것만 전세가 나가면 이거 뭐 중도금 되고 그 다음에 완불해서 등기 이전하는 거 말썽이 일어날 구석이 없는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생각은 시작은 미약하나 끝이 창대하기를 바라는데, 인생이 항상 이렇게 되냐고요. 자기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려 한 30여 년간 어떻게든 어디서 급전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어디서 토지를 빌려주는 사람이 나온다든가, 어디서는 또 독지가가 나와가지고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저런 식으로 헤쳐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원모 씨의 끝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수 되기도 힘든 거잖아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전, 이렇게 그 뭐랄까요, 교육과정을 한 곳에서 쭉 고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전을 가든 대학 가든 대학원 가든,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다 마칠 수 있게 마련한다는 거. 대학을 그 자기가 시작할 때는 야간부터 시작했지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유치원부터 중학과정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뭐 전혀 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차질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기독학원이니까 이 기독학원을 기독교한테 이렇게 넘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신동아 최순영 씨 알죠? 그 63빌딩. 지금 넘어갔죠? 한마로 넘어갔던가요? 아무튼 그 예수병원이라고 또 있죠. 예수병원의 교목이, 원목이 소개해주는 사람. 그래서 최순영한테 하니까, 왜 그 대학을 또 기업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모 애사치, 뭐 돈 먹는 하마지, 교수들 말은 안 듣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삼성의 그 뭐예요, 성균관대라든가 중앙대학의 그 두산이든가요,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유경사업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측면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그 사립 중고등학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그 유경재단에 대한 어떤 세적 혜택이라든가 또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유경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신동아학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로서 그 산업은행의 채권이 몇백 있고 전체적인 채권이 한 400억에서 500억 되는데, 그 몇십 년 전이니까 이 거창한 뭐 돈이죠. 그래서 94년에 산업은행에서 경영국 포기하라. 그러면 부도낸다. 그렇게 가지고 인수자를 물색해서 신동아학원 최순영으로 넘어갔는데, 최순영도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또 역시 IMF 때 맞던가요? 참 전두대가 그러고 보면 운이 안 좋은 측면이 있죠. 물주가 좋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으련만, 누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누가 그런 거 바라보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가 이렇게 좀 올라갔다 내려온 이렇게 두 굴곡을 그린 거죠. 그래서 부인은 빨리 돌아가시고 91년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2002년이니까 그걸 넘긴 지 한 20년 안팎을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탁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부인이나 아들들은 이 강원모 씨처럼 주관한 사람, 그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한 사람과 다르죠. 그리고 자녀들은 고생을 안 해봤죠. 한 30년, 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초반까지 거의 한 30년간은 뭐 승승장구했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은 역시 그 큰딸이라든가 두 아들 뭐 공부 잘했죠. 큰딸은 그래서 교수였고, 두 아들도 연세대 신학과 나왔던가요? 그래서 하나는 신학대학원까지 연세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대학장인가? 아무튼 두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랄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수명을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 둘 다 환갑도 못 넘기고 사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운영했지만 사실은 강원모가 이렇게 그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무리하지 말라. 뭐 투자하는 것이든 누구 빌려주는 것이든 창업하는 것이든, 특히 나이 먹어서 노후에는 모르는 분야에 퇴직금 타가지고 경험도 없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나간다. 그거는 실패하기, 끝이 초라하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최악의 대비를 해야지. 최악. 강모 씨도 아마 최악의 대비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너무 그 성공 체험이 많아가지고 그러지를 못해서 좀 비극적 최후를 맞는, 좀 뒤가 안 좋은 그런 상태였죠. 그 다음 가족의 부담을 되도록이면 안 줘야 돼요. 이제 가장으로서는 특히 그러려고 하는데, 누가 부담 주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지만 가족에게 되도록이면 부담을 안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